오케이, 땡큐. 오케이, 4달러. 네. 자, 오늘 시장의 이슈입니다. 4조 달러 또 푸는 바이든 인프라 투자 수혜주는입니다. 자, 이번에는 4조 달러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2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는데요.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조 원 규모이고 최대 4조 달러 수준의 거대 인프라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명 빌드백 베러 계획으로 노후화된 도로 등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친환경 중심의 투자, 그리고 5G 인프라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고 경기 회복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까지 확정이 된다면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또 5G 신재생에너지까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셔야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잠시 후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수는 좀 하락을 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는 그 안에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 잘 찾아내셨는지 수익 실현하시고 또 올라오셨는지 인사 나누고 출발을 할게요. 서당계 1년차님 함께 하시고요. 쫄보님 오늘도 OLED 한보람 사랑해요 하시면서 외쳐주고 계시네요. 돌멩이님 함께 하시고요. JD킴님 민준 형님 양복이 체크무늬다 라면서 멋쟁이시다 라는 인사도 나눠주고 계시네요. 오답노트님과 회윤님, 살려줘요님, 준호님, 주미영님도까지 이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야인스톡 주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달러 아니고요. 4조 달러죠.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번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대 4조 달러까지의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건데요. 계속해서 규모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운윤형님, 네. 이번 경기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에 조금 집중이 될 것이다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죠. 뭐 이거 이제 3조 원에서 최대 이제 4조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이거는 이제 본래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의 공약했던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4일 날 이제 1조 9천억 달러 집행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이슈화 좀 되고 있는 쪽인데 네. 오늘 이제 31일 날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연설에서 이제 구체를 밝힌다는 쪽이거든요. 이게 주요 내용 자체가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니까 보게 되게 되면 주요 항목 자체가 이제 육상 해상과 관련돼 가지고 인프라 쪽에 노후도로 미국의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됐다고 그러거든요. 네. 교량 시설이라든가 뭐 이쪽에 이 관련된 부분 자체도 많이 또 친환경과 관련이 많이 좀 돼 있어요. 친환경 관련했던 뭐 버스 도입을 한다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과 관련된 육상 해상 교통을 중심으로 한 그쪽이고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농어촌 쪽에 교회라든가 5G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거니까 통신도 관련이 좀 돼 있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핵심 정책상인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친환경 관련 시설이라든가 친환경 차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뭐 충전시설 확충이라든가 이쪽에 또 지능형 전력망 확충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포함된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다. 이번 그 발표 내용 자체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는 쪽이거든요. 네. 인프라와 그다음 이제 복지와 관련된 쪽. 두 가지 나눈 이유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1조 그렇죠. 9천억 달러 또 집행할 때 공화당 측에 상당히 반대를 하면서 좀 늦어졌었는데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도 인프라 쪽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쪽이거든요. 인프라 쪽은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프라와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쪽은 분리해서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내용이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31일이니까 뭐 내일 모레 정도 좀 발표가 되면서 미리 이제 주가들이 지금 선 반영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동안 좀 멈춰 있었던 부분에 대한 투자를 다시 시작을 하고 우리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일 때부터 우리가 좀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네요. 자,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이 최대 4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뭐 조 바이든은 이제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첫 공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신종 코로나 일단 제압이 가장 큰 관건이었고 이 부분은 해결을 했거든요. 원래 목표가 1억 도수였습니다. 근데 이거 100일 안에 하겠다 그랬는데 이미 조기 달성을 했고요. 지금 2억 도수로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인데 뭐 내용을 보니까 빅백 뭐 베러라는 이런 구호 아래 보다 더 나은 뭐 설계를 하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네. 뭐 박준현 의원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공화당하고 네,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갈리는 것 같고 정통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조금 더 이제 표현하자면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SOC 확대 뭐 이런 쪽은 의견이 갈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도로, 다리 건설, 교량, 교통 뭐 시설을 좀 보강하는 이쪽으로는 의견이 맞춰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주가 움직임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이제 뜯어보면 뭐 5G 이동통신, 신재생 에너지, 탄소 뭐 이쪽까지 다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데 네. 지금 의견이 이제 갈리지 않는 건설 쪽, 건설 기계 쪽부터 먼저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죠. 말일에 31일에 이제 인프라 투자 구체적 계획안을 발표를 하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공개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이 갈리지 않을까. 이제 바이든 공약으로는 처음에 말씀한 걸 보면 사회 기반 시설에 약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4조 중에서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 역시나 사회 간접 자본 투자 SOC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이제 의견이 합의가 된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그 외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번 경기 부양책도 통과되기까지 좀 시행이 되기까지 조금 난항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인프라 투자는 이미 뭐 합의가 됐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네,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일단 그럴까요? 뭐 우리나라 정권하고 좀 비슷하게 미국도 지금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을 거의 다 장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예산 심의회를 거쳐서 표결에 붙이는 데까지 과정은 좀 걸리겠지만 네네.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정치적인 딜이 우리나라보다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합의점을 도출한 전통적 인프라 투자 수혜에 관해서는 먼저 좀 축소시키더라도 통과시킬 공산이 좀 크기 때문에 크게 노이즈는 수반되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4조 달러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지난 뭐 1조 9천억 달러에도 거의 두 배 가까운 규모인데 과연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도 좀 궁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또 풀리다 보면 마냥 좋기만 할까?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뭐 증세에 대한 우려들,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가장 이제 고려한 부분 자체가 그 막대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지금도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미국의 재정 적자도 심한 상태고 결국 그래서 이제 꺼낸 카드 자체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은 법인세 증세. 인상이라든가 부자 증세거든요. 그래서 네네. 법인세가 트럼프 대통령 때 아마 21% 정도까지 내려간 걸 알고 있는데 아마 28% 정도까지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는가. 뭐 지난주에 이제 앨런 재무장관 입에서도 그랬거든요. 증세가 필요하다,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근데 시장에서 별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반응하지 않았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풀게 되게 되면 이제 물가 불안이 최근에도 이제 1조 9천억 달러가 풀리면서 물가 불안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또 추가적으로 돈을 푼다 그러니까 또 물가 불안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네. 이 3조 4조 달러 규모 자체가 당장 푸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1조 9천억 달러는 바로 집행이 됐지만은 이게 3조 4조 달러가 당장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 시기 자체가 이거 목표도 하반기 목표입니다. 하반기부터 6월달, 7월달 정도에 타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이고 이거 네. 인프라 투자 자체가 당장 쏙닥에서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과제예요. 이게 계획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뭐 길게 되면 뭐 8년 정도 될 건데 네. 10년 목표예요, 10년.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물가 불안 없어요. 10년 동안
중장기적인 그 산업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렇던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또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뭐 그렇던 부분. 그러니까요. 당장 그렇지만은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부자들에 대한 증세 부분 자체는 이슈화 좀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좀 제한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증세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또 한 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알려진 내용이고요. 그 네. 지난주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앨런 그 재무장관이 그런 증세 얘기를 했어요. 불구하고. 얘한테 시장에 영향 없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장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다 반영이 좀 됐다. 또 지난번에 뭐 주제는 아니지만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자꾸 공화당 쪽에서 하원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물어보니까 페이퍼링 언제 할 거냐 물어보니까 조건을 달았지만 요건 달았지만 뭐 한다는 쪽으로 약간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근데 시장에 영향이 없었었어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 지금 당장 시장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김민준 전문가님 이러한 부분이죠. 증세에 대한 걱정, 인플레 우려, 뭐 금리가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리지는 않을까 등등의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 장기적인 계획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이 맞고요. 증세는 실질적으로 2022년부터 진행됩니다. 내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없고요. 단지 이제 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31일 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조 바이든이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어느 부분부터 직접적인 수혜를 좀 받을 것이냐 아직 통과되지 않겠지만 분명히 기간 수혜가 필요하거든요. 예산심의위원회 표결을. 네. 근데 이제 조 바이든이 통과가 아직 안 됐지만 먼저 사전 집행할 수 있거나 수혜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1일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법인세로 이어지는 이 증세 부분은 솔직히 이제 2022년부터 적용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 단지 이 증세가 미국 쪽에서 보게 되면 28년 만에 이루어지는 증세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증세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네요. 그만큼 미국도 재정 적자에 시달린다는 반증이에요. 통화 정책으로는 더 이상 유동성 공급 못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는 정부에서 좀 해라. 이런 쪽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키를 넘겨받았는데 결국은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술주 부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술주 부담 우려가 있으면 이제 성장 주도주의 동력이 약간 단기 조정 국면으로 가는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증세안을 보니까 법인세율이 약 21%에서 28%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연간 40만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는 약 4억 5천만 원이거든요. 이상 벌면 이제 소득세율 인상하겠다 내용이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자본이익 세율에 대해서도 인상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재정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세수를 좀 걷어들이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 많이 풀었지만 다방면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미국도 같은 스탠스로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를 뒤로 하고 시장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관련 주들, 관련 섹터들 좀 크게 들썩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서 어느 섹터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사실 김민준 전문가님 뭐 철강이라든지 건축 기계 이쪽이 좀 많이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 확대 이러한 SOC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이 좀 가장 수혜주로 꼽히는 걸까요? 수혜주 우리 어디 볼까요? 네, 뭐 저는 뭐 수혜주 보고 있는데 일단 철강 쪽은 우리 확실히. 박준영 운영님께 질문을 해주시고요. 아, 그럴까요? 박준영 운영님 저보다 철강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타고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알겠어요. 계십니다. 철강은 그럼 운영형님이랑 저는 건설 쪽만 건설로? 조금, 네, 건설은 이제 네. 뭐 건설 기계 쪽과 건설 쪽 시멘트를 저는 삼각 트리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순환매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선발적으로 이제 건설주가 출발을 했고 스타트를 딱 끊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수익이 온다고 하니까 건설 기계 쪽이 탁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뭐 한일현대 시멘트라든지 대담주격이 쌍용량이 정말 쌍용량이 무겁거든요. 근데 그런 주가들도 2% 3%씩 올라요. 맞아요. 주가가 15% 월간 수익률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거의가 전통적인 인프라 수혜주들이죠. 좀 올드하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성장 주도주하고 정말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쵸. 예전에 좀 캐캐묵은 주식시장에 오래되신 분 알거든요. 차화정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차화정. 네, 자동차 뭐 화학티의 정유 그렇듯이 지금 건설주가 왔는데
이 건설주에 대한 시세 반등이 지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월간 올라간 걸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두산 바켓 같은 경우 올라가니까 이제 월간 수익률이 30%가 시세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두산이 뭐 인프라코, 진성TC, DY파워. 그래서 이쪽으로는 계속 구축이 좀 되면서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문제입니다. 공하단과 차이가 있는데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지금 반응은 어떠냐? 바람도 불고 있고 열도 좀 따끈따끈하게 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들도 반등이 괜찮고요. 오늘도 좀 잘 움직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풍력 쪽에서 보면 오늘 상강 MNT가 가장 강하긴 했는데 CS100이라든지 CS 윈드 이쪽은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부침은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향후에 네. 실적 기반되지 않는 풍력들이 오히려 탈락될 공산이 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재생 의견의 에너지 쪽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매기는 조금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철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운현용님하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무래도 이 미 인프라 투자의 좀 수혜주로 철강주들이 좀 가장 좀 크게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철강주들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철강주들 가격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미리 선 반영돼서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제 감산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본래 중국 쪽에 대한 공급 가격 문제가 워낙 심했던 건데 빠르게 좀 완화가 좀 되면서 가격이 강세가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강세로 연결될 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쪽들 좀 제가 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보시면 주가 많이 떴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철강, 건설기계, 그리고 이제 친환경 부분 자체는 이번 정부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슈화 좀 된 거고. 근데 과거에 오바마 정부라든가 또 가깝게는 그 트럼프 정부 출범할 때 인프라 투자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가 주가에 관련된 특히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 쪽에 주가 움직임을 봤는데요. 주가 많이 떴더라고요.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도 2008년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2월 달에 인프라 투자가 그 당시 1,055억 달러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1년 동안 주가가 강세를 보였어요. 철강 건설기계 쪽이. 1년 동안 강세를 보였어요. 1,550. 캐터필러가 80불대에서 160불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우리 시청자님분들 이거 잘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했는데 바로 공화당 쪽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투자 부분 자체를 잠깐 카트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를 밀어붙이면서 다시 그때 또 건설기계 철강주들이 주가 많이 떴어요. 근데 그 시점에서는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없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넣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 종목들이 평균 20% 30% 떴잖아요. 네네. 30% 정도 떴는데 미국 같은 경우 3월 달에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 US 스틸이라든가 그다음에 뉴코라든가 거의 37% 38% 떴더라고요. 우리나라 철강주보다 더 많이 떴습니다. 더 많이 떴고 이게 주가 밸류를 본다 한다면 여전히 지금 철강이라든가 건설기계 쪽 밸류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PBR이 지금 다 0.6배, 5배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네. 친환경 쪽만 좀 보시게 되게 되면 PBR이 높은 수준인데 그러네요. 오늘 또 이제 주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인데 이 자료는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인프라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도 저는 이제 이쪽에 저는 DY 파워를 하고 그다음 철강 쪽에 제가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을 방송에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쪽인데 그들 종목들도 좀 많이 떴지만은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인프라 투자 부분 자체가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중기장이전 과제고 미국 인프라 투자가 많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관련 종목도 이슈가 될 것 같고 근데 미국 쪽에서 투자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거는 가려져야 돼요. 근데 국내 쪽의 강세 부분 자체는 네. 국내도 엮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쪽인데 다 지금 야당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야당도 이제 적극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잖아요. 그쵸. 그 부분 자체가 건설 쪽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왜 미국 쪽에 인프라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치는 기업들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는 건설기계 쪽에 두산 바켓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진성TC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이나 텐더너이 솔루션이 진출해 있으니까 영향을 받을 거고 그다음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여기 주가는 없지만 세아제강입니다. 관광 쪽이거든요. 수혜를 받은 쪽에. 왜냐하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처럼 별로 수혜를 안 받아요. 근데 동국제강이 주가 급등한 이유 자체가 네. 급등한 이유도 동국제강이 브라질 법인이 있거든요. 브라질 법인을 통해서 미국 쪽에 철강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미국의 업종이 좋아지면 국내 업종도 수혜를 받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이쪽에 관심권에 이쪽에 관심 쏠리다 보니까 다른 것들 못 가요. IT,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한동안 이런 쪽이 전개될 가능성이 커요. 시장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건자재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다 가치주 성격이거든요. 시멘트 같은 경우는 올해 7년 만에 가격 인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을 좀 넓혀서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이라든지 건설기계 그리고 친환경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프라 투자에 이번에 5G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5G에 대한 탄력은 조금 약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이제 양측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였죠. 네.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다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이제 미국은 우리만큼 와이파이 강국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최고고요. 실질적으로 와이파이를 쓰는데도 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5G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산업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제가 있습니다. 뭐 주파수 경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일단 우리나라 쪽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보다는 지금 인도라든지 삼성전자가 인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일본 수주 계약이라든지 뭐 인도 수주 계약들이 연일 들리고 있어서 네. 섹터의 전반적인 반등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특징을 보게 되면 5G 중소형주들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들만 좀 나오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도 그래도 실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기업 그리고 재무제표가 안정적인 기업들만 탄력이 붙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그래 탄력이 먼저 붙었던 게 서진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바이러스, RFHIC, 오이솔루션. 최근에 HFL이 많이 떴는데 오늘 주가 조정을 좀 받았고 네. KMW는 제한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은 나올 건데 과대 낙폭에 대한 저가 매수는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연하게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가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해요. 단지 이제 5G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 과대 낙폭 흐름은 이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들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5G도 인프라 수혜도 받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투자는 확대돼야 되는 섹터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주가도 오르진 못할 거예요. 1분기 실적이 뚜껑이 탁 열리면서 어느 종목들이 완연하게 좋아졌는지 확인이 되는 시점.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까지 좀 가야지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5G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4조 달러 규모의 2차 경기 부양책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장에서 좀 준비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픽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운용령님은 탑픽 종목 어떤 거 꼽으실까요? 예, 섹터별로 말씀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철강 쪽에서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입니다. 밸류로 따지면 앞서 제가 표 준비를 했는데 여전히 뭐 대한제강 주가가 많이 떴어요. 제가 언급하고 난 다음에 70% 이상 올랐는데 지금 밸류로 따지면 PER 5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아직 PBR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0.5배, 6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브라질 법인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브라질 법인 때문에 주가가 아킬레스건을 작용했는데 네. 턴어라운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조금 전에 미국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핵심 자체는 결국은 뭐 밥캣이라든가 진성 TC가 모멘텀이 가장 강한데 네. 저는 밸류로 따진다면 여전히 DY 파워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PR이 지금 10배 미만이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14배, 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DY 파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CS의 그 신재생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뭐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0%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재생 투자 확대에 GE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90% 되는 회사니까 뭐 실적이 좀 빠르게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 태양광 쪽에 미국의 상업용과 주택용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니까 아무래도 뭐 수혜를 좀 받겠죠.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서는 제가 표현은 없지만은 LS 같은 경우가 LS의 그 자회사가 종속회사가 슈퍼레 엑세스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법인 지분 100% 갖고 있는데 네. 전력 인프라와 관련해 가지고 LS도 주가 싸니까
안정적인 측면에서 주가들 못 올랐는데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준 전문가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저는 운영님이 워낙 정리 잘 해오셔가지고요. 저는 드릴 말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건설기계 쪽으로 저는 최근에 미국 쪽에 수혜를 받치는 두산바켓을 좀 조명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제가 두산바켓을 조명한 이유는 수급 동태와 미국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거든요. 그다음에 지게차 사업법을 인수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요즘에 두산그룹에 좀 핫하거든요. 캐시카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두산바켓입니다. 상당히 유보율이 좋은데 오늘 신고가를 깨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근데 추세가 좀 붙을 것 같고 철강 쪽에서는 동일합니다. 동국철강과 대한자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얹자면 네. 저도 후광판 쪽은 관심이 없어요. 철근 구조물 쪽인데 한국철강 정도를 조금 더 하나 넣고 싶고요. 네. 철강 쪽에서 원탑으로는 동국제강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하나솔루션이나 CS 베어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시세 반등이 좋고 이제 풍력으로 후발전을 공략하신 분들은 네. 분명하게 이번 반등 때 본전에서 교체를 하든지 조금 수익 기대율을 낮추고 청산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전략의 인프라 쪽으로는 저는 최근에 관심 두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미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4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의 영향들 체크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 좀 많이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추천해 주신 탑픽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